혹시 아침마다 베개에 빠진 머리카락을 몰래 털어내시진 않나요? 거울 속 비어가는 정수리를 못 본 척하며 외출을 망설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진짜 마지막 비밀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할아버지, 머리에 왜 아무것도 없어? 이 한마디가 여든 가까운 남자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지난달 제 병원에 오신 75세 이만수 어르신입니다. 그날따라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머리였습니다. 항상 모자를 깊이 눌러 쓰시던 그분이 처음으로 맨머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젤로 가지런히 넘긴 머리에 손자가 폭신폭신해요. 하며 웃는다고 하시더군요. 그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던지 오히려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분은 불과 10달 전만 해도 거울조차 외면하던 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조차 함께 찍기 싫어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손자에게도 바람 부는 날에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니다.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비싼 약? 고통스러운 시술? 아닙니다. 바로 생활 속 아주 단순한 실천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 이식 전문의 이준석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을 40년 넘게 진료해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모자나 쓰고 다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치료하고 변화시킨 분들 중에는 70대, 80대에도 머리숱이 다시 살아난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바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병원에 오셨던 76세 박영만 어르신이 정기검진차 오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수리가 훤히 보이고 옆머리도 성글어서 모자 없이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8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숱이 그렇게 풍성해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제 바람 부는 날에도 무섭지 않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만지면서 부드럽다고 좋아해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머리를 감고 나온 건데 머리카락은 더 푸석하고 손으로 쓸면 계속 빠지거나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은 그 느낌. 너무 걱정되시죠? 그 마음 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매일 듣던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감고 나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안 감는 날보다 감은 날이 더 불안해요. 샴푸를 바꿔도 방법을 바꿔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머리 감는 방식이 문제일까? 단순한 기분 탓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총 300명의 환자분들을 모시고 6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기록하고 비교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샴푸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은 제대로 감는 분들보다 5배 이상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5배입니다. 그중엔 60대, 70대 환자분들도 많았고 다들 나는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죠. 하지만 정작 머리카락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그 깨끗하게 감는다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비법입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매출에 영향이 클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 이걸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면 굳이 병원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질까 봐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지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늦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분들께 먼저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81세 할머니께서 따님과 함께 병원에 오셨는데 진료실에 앉으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치료를 받겠어요. 그냥 애들이 데려와서 온 거예요. 이미 다 늦었죠 뭐. 그때 따님이 옆에서 하신 말씀이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예전엔 머리 정리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엔 거울도 안 보려고 하세요. 외출도 잘 안 하시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존감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고 가족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 제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머리숱이 눈에 띄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밝아지시고 옷차림도 예뻐지셨더라고요. 따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요. 요즘 미용실도 가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온 호박씨 기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부산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4배나 많은 모발 증가를 보인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두피 마사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마사지라고 하면 그냥 대충 주무르시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셔도 모발 굵기가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파즙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 때문에 꺼리시지만 실제 임상시험에서 87%의 환자가 효과를 본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머리 감는 방법만 바꿔도, 잠자는 시간만 조정해도, 식사 습관만 조금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오신 75세 이만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품을 쓰지도 않고 오직 생활 습관만 바꾸셨는데도 넉 달 만에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머리숱이 늘어나셨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감고 나면 수건에 빠진 머리카락부터 새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끝을 흐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주 단순한 방법들을 실천하신 뒤 넉 달 만에 정수리 전체가 눈에 띄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훤하던 자리에 솜털 같은 새 머리들이 올라오더니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진해졌어요. 한눈에 봐도 달라졌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순간 젊은 사람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딸이 아빠 머리 어디서 했냐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바꾼 건 비싼 약도 병원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 흔한 호박씨나 양파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살린다는 건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정수리가 이렇게 채워졌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머리를 되살린 저 이준석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온 호박씨 기름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76명의 남성 탈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호박씨 기름을 드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24주 동안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호박씨 기름을 드신 분들은 40%나 머리카락이 늘어났는데 가짜 약을 드신 분들은 고작 10%만 늘어났거든요. 무려 4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000mg을 드시면 되는데 1000mg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약국에서 파는 호박씨
기름 캡슐 한 알이 보통 500mg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알만 드시면 됩니다. 작은 종합 비타민 캡슐 2개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드셔야 하냐면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저녁 식사 후에 한 알 드시면 됩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밥 드신 다음에 드세요. 어디서 사느냐고요?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한 달분이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품 고르실 때는 순도가 높은 걸로 선택하시고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걸로 고르시면 좋아요.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호박이나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하루 이틀 드시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호박씨 기름이 효과가 있을까요? 호박씨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탈모의 주범인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좋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올바른 두피 마사지입니다. 그냥 대충 주무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2016년에 일본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9명의 남성이 매일 4분씩 정해진 방법으로 두피 마사지를 24주 동안 했더니 모발 굵기가 10%나 두꺼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랍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짧게 깎아주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 편안히 앉으시고요.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마시고 나머지 4손가락만 사용해요.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으로 하시되 절대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이제 순서대로 해볼게요. 먼저 이마 헤어라인에서 시작해서 양손으로 동시에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동전 크기 정도의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1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귀 위쪽 부분을 똑같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1분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정수리 부분입니다. 정수리 한가운데서 시작해서 나선형으로 바깥쪽으로 넓혀가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오래 1분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뒷머리도 목 뒤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30초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압력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고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 두피가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면 적당해요. 마사지 후에 두피를 만져봤을 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언제 하면 좋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샤워 전에 한 번 해주시면 돼요. 하루에 총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젖은 머리에는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해주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손톱으로 긁거나 너무 세게 누르거나 같은 자리만 계속 마사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양파즙입니다. 냄새 때문에 많이 꺼리시는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2002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38명이 원형 탈모 환자 중에서 양파즙을 사용한 분들은 87%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물만 바른 그룹은 13%만 효과를 봤거든요. 정말 큰 차이죠? 양파즙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간 크기 양파 2개면 충분해요. 주먹만한 크기 말이에요. 양파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4등분으로 자르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물은 절대 넣지 마세요. 양파만 갈아주세요. 갈아진 양파를 깨끗한 거즈나 면포에 싸서 꽉 짜주시면 즙이 나와요. 이게 바로 양파즙입니다. 짜낸 즙은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일 안에 다 사용하셔야 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머리 감기 30분 전에 사용하시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양파즙을 상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양파즙을 손바닥에 조금씩 덜어서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발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라준 다음에는 앞서 배운 두피 마사지를 3분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30분간 기다리시면 돼요. 이때 비닐캡을 씌우시면 더 좋고요. 30분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구시고 평소 쓰시던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냄새가 걱정되시죠? 냄새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양파즙 3티스푼에 레몬즙 1티스푼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또는 마지막에 헹굴 때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헹궈주시면 냄새가 거의 사라져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고요?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두피에 상처가 있을 때도 피하세요. 그리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순서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아침에 베개에서 머리카락 치우는 일이 줄어들죠. 2달 정도 지나면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사라지고요. 머리카락도 좀 더 윤기가 날 거예요. 석 달째가 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털이지만 이게 바로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에요. 6달 정도 지나면 확실하게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머리숱이 늘어나고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박정수 할아버지나 김영희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3가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사실 제가 4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하시다가 금세 효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대략 1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해보고 왜 효과가 안 보이냐고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정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어 하셨죠.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셨어요. 첫 달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그래도 계속 하셨죠. 2달째 되니까 머리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석 달째 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울로 머리를 보는데 정수리에 새로운 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솜털 같았지만 그게 점점 굵어지고 길어지기 시작했죠. 6달째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머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포기하고 살았네요. 이제야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달 후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를 만지면서 부드럽다고 멋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효과를 못 보실지 몰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가지를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박씨 기름만 드시고 나머지는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두피 마사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셔도 안 됩니다. 3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호박씨 기름은 몸 안에서 탈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영양 공급을 도와주고 양파즙은 직접적으로 모낭을 자극해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게 도와줘요. 이 3개가 합쳐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신 상태였거든요. 이 나이에 뭘 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이대로 살자는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설득을 드렸죠. 한 번만 해보시라고, 석 달만 해보시라고요. 반신반의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머리 빠지는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아,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가 보다 하시면서요. 두 달째 되니까 두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셨어요. 석 달째 되니까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가늘었지만 그게 점점 굵어지고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친구들도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달 후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계셨어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특히 처음 한 달은 정말 중요해요. 이때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시기거든요.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의심스럽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중요한 시기예요.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탈모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아직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첫 달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세요. 그러면 두 달째부터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간혹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거 해봐야 뭐 하냐.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낫지 않냐고요. 그런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행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84세셨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어요. 이 나이에 뭘 하려고 하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멋있게 살고 싶다. 거울 보면서 우울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머리숱도 많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이에요.